전북 군산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68세 박명자 씨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도훈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죠. 죄송해요. 아이고, 웬일이니?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이렇게 안부까지 묻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엄마, 저희 집 전세가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 구할 집을 찾아보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요. 전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나가는 전세보다 들어오는 전세가 훨씬 적으니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세상 물정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집값이 어디 쉬웠어야지. 젊은이들이 살기 참 힘든 세상이요. 이 늙은 어미는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엄마 집에 저희 식구들, 그러니까 저랑 선영이랑 아이들까지 몇 달만 좀 지내도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엄마. 금방 새 집 바라보고 후딱 나갈게요. 엄마 혼자 사시니 방도 남고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당장 다음 달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명자 씨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들 내외와 어린 손주들까지 들어와 북적이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며느리 선영과 함께 지내게 될 일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아들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결국 모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앞섰다. 그래, 뭐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미가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들어와라. 방은 뭐 작은 방이라도 쓸만한 곳이 있긴 할 거야. 대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아이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희 은인이세요. 엄마가 최고예요. 저희 최대한 빨리 새 집 알아보고 나갈게요. 불편하시지 않게 정말 조용히 지내다 갈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며칠 뒤 도훈 부부는 이삿짐 트럭과 함께 명자 씨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지만 며느리 선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꼭 해야 하나요? 저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이라면 좀 쉬어야죠.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괜찮으시잖아요? 저희 보고 다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 선영아. 내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너희 식구들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했잖니?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요즘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치우는 게 도리 아니냐. 나도 이제 늙어서 젊은 애들 같지 않단다. 요즘은요, 어머님. 그렇게 안 살아요. 며느리한테 이런 일 안 시켜요. 저희 친정 엄마도 저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도훈 씨랑 결혼할 때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알았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보다. 미안하다.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님한테서 좀 어르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옷은 저희 옷이랑 같이 세탁하지 말고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옷에서도 어머님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특히 애들 옷이랑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늙으면 다 냄새 나는 법이지 뭐. 에고,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내 옷은 내가 따로 빨면 되지. 신경 쓰지 마라.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님, 반찬은 너무 짜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싱겁게 좀 해주세요. 저희 가족 건강 생각도 해주셔야죠.
매일 이렇게 짜게 먹으면 나중에 혈압이라도 오르면 어떡해요? 저희는 건강 생각해서 평소에 저염식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 젊은 애들 입맛에는 좀 짤 수 있겠지. 내가 너무 내 입맛에만 맞췄나 보다. 다음부턴 싱겁게 해줄게. 아이고, 미안하다 얘. 미리 말해주지 그랬니? 밤에 TV 소리도 좀 줄여주세요. 저희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TV 소리 너무 크게 틀어놓으시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깨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세요? 잠결에 인기척 느껴지면 저희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서 불편해요. 저희도 잠은 좀 편히 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조차 잊은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명자 씨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도우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그저 못 본 척했습니다. 어느 저녁 명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삼겹살을 푸짐하게 구워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식사만 하고는 이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아, 혹시 지금 잠깐 나와서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오늘따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오늘 고기 구워서 기름기가 많으니까 빨리 치워야 냄새도 안 배고 좋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왜 제가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애들도 재워야 해서 바빠요. 어머님도 쉬고 싶겠지만 저희도 쉬고 싶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이 집 내 집이야. 지금 너희 사정 때문에 잠시 들어와서 신세 지고 있는 거 아니니? 기본적인 염치라는 것도 없니? 내가 너희 식모라도 되니? 내가 너희 집 가정부야. 아, 그럼 우리 나갈게요. 됐죠? 어머님이랑은 하루도 더 이상 못 살겠네. 저희가 뭐 빌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왜 그래요? 선영아, 너도 왜 그래? 둘이 싸우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선영이도 힘들어서 그래요. 됐어. 도훈 씨, 우리 짐 싸.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있겠어. 당신 엄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며느리 선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허둥지둥 자신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숙한 아들 도우는 아내의 불같은 기세에 눌린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명자 씨는 밤늦게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자 씨는 망설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며칠 후 명자 씨의 집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화면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초췌해진 아들 도훈과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저 정말 추워요. 밖에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엄마, 제발요. 무슨 일로 또 찾아왔니? 내가 할 말은 지난번에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엄마, 저희 다시 엄마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처갓집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께 못할 짓을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께 불효하지 않을게요. 시키는 일 뭐든지 다 할게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드리고 집안일도 다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미안하지만 이젠 안 되겠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이기 힘들다. 집에서 내가 눈치 보고 내가 아들 내외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건 이젠 정말 싫다. 너희들 짐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포장이사 부르고 짐만 가져가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동안 너희 때문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힘들다. 명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운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남은 짐을 챙겨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월세 90만 원짜리 낡은 투룸을 겨우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좁은 방에서 그들은 전세 살 때의 넓고 쾌적했던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께 불효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명자 씨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묶어두었던 집을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야. 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삶. 내가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구나.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도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강요당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이 68세의 명자 씨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심이자 마침내 찾아낸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없이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